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부정선거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래서 시원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입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 네. 6월 28일 날짜 잡힌 거는 지금 알고 계세요. 근데 네. 이제 6월 28일 날 이거 밝힐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또 이거 그냥 이거 잘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이거 길이 없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시원하게 오늘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6월 28일 날 네. 그들이 원치 않았고 우리는 간절히 원했던 네.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네. 실시된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그 재검표를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네. 뭐 분명합니다. 네. 법에 나와 있는 선거법 225조에 나와 있는 6개월 안에 재검표고 뭐고 관련된 절차를 모두 완료하라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불법 상황이 그렇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서면을 우리가 써서 제출하는데 피고인 중앙선관위에서도 서면을 쓰거든요. 서면을 봤더니 우리 빨리 해서 대선 전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써놨어요. 에? 그게 나왔어요? 그게 또 서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럼 거죠. 엄청난 놈들이- 그러니까 무슨 그렇죠, 엄청난 놈들입니다. 엄청난 놈들이세. 무슨 선심을 쓰듯이 이거 빨리 해서 대선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결국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럴 줄 알고 우리가 3주 전에 그러니까 김상환이 한 달 안에 재판을 열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주에 금요일까지인데 안 지킬 것 같아서 그때부터 우리가 나가서 정말 목이 쉬도록 떠들었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창피를 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점심 먹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차를 보고 재판하라! 하고 소리를 쳤거든요. 이름도 다 부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쩔 줄 몰랐겠죠.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유숙 대법관이 이런저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라. 그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출을 했더니 6월 28일 날짜 잡은 거예요. 날짜를 잡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승리입니다. 민유숙 재판관이 어떤 성향인지 좀 네네네. 파악이 돼 있었습니까? 그럼요. 불안합니다. 저희는 또 완전히 저쪽이면 또 어떻게? 네네네. 이 지금 대법원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그 특정한 편향성을 가진 저쪽 좌파 성향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뽑은 게 문재인 정권이지만 김명수가 올라가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당긴 김명수가 겁니다. 대장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전에 있던 4명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 이 4사람이 전부 그쪽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을 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경자 5적 김명수까지 해가지고 을사 5적처럼 경자 5적으로 분류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4명이 천대엽, 민유숙, 조재현, 이동원 4사람인데 이 4사람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소속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실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고 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에 있던 4사람보다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주심은 천대엽, 고위 공직자 가운데 재산 꼴찌. 청렴한 분이구나. 1시간 동안 1시간 거리에 경기도에 아파트 살아서 운전기사로 오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침에 나를 데리러 대법원까지 가서 1시간 동안 또 우리 집에 와서 또 1시간 동안 가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오겠다. 대신 저는 밤에만 좀 태워달라. 이랬던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네.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대학교 법대 83학번 민유숙도 서울대 법대 83학번 이제 훌륭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게 다 하느님이 보고 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6월 28일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제가 볼 때 6월 28일에 재검표를 하는 그 조건과 상황들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 상황들이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 야,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하면 예. 그냥 있는 것을 손으로 한번 수개표만 한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네, 네. 바로 하는 것이었으면 그렇게 되지만 1년 동안을 지금 묵혔는데. 골방에다 놔뒀는데 예, 그 저 삼립방 상자 같이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난 거에 아유,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뭐 그런데 그러니까 QR 코드도 찍고 네. 그다음에 통합 선거인 명부로 대조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디지털 이미지 파일이 그날 4월 15일 날 찍은 게 있는데 이번에도 찍어서 비교해봐라. 오케이. 그게 이런 받아들여졌어요? 네네네. 오케이.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수개표를 하면서 디지털 검증도 함께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서버는 어떻게 서버는 지금 뭐 18억 원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서버는 이번에 재검표하기 전에 하진 않겠다. 네. 왜냐하면 돈도 돈이지만 서버뿐만이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 다음에 투표용지 발급기도 하는데 1억 8천. 돈이 문제가 아니고 140일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재검표를 QR코드 찍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한번 읽고 이런 것을 거치고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1억 8천이 됐던 18억이 됐던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신청하겠다. 일단은 재검표 먼저 하자.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그다지 서버를 그냥 이렇게 뭐 이미 망가졌습니다. 이미 망가졌지만 망가졌는데, 미국 마리코파 카운티,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나온 지금 재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2만 표가 부정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런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도 다 지워졌죠. 그 많은 표와 관련된 데이터가 지워졌습니다. 근데 지워진 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웠다는 게. 지웠다는 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죠. 예. 그럼 그거는 벗을 수 없는 조작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지금 다 바꿔놨고 관악에 있던 거 과천으로 옮기지 말라고 나를 치고 가라 해서 사람 시민들이 들어놓고 지난해 그 추석 때 추석 연휴 예, 첫날에 연휴 첫날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가셨었죠. 예. 예, 그때 다 이제 이 완결성은 이제 무결성이 사라진 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흔적들은 남아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로그 파일에 흔적이 나왔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러면 6월 28일 날 모든 부정선거의 증거가 그야말로 드러나서 네. 진상이 규명될 것이냐? 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도 예. 사실입니다. 1년 동안 CCTV가 없는 곳에 투표용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네. 4월 15일 날 선거가 있고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면 개표가 끝난 모든 투표용지는 봉인을 해서 박스에 넣어서 원래는 투표함에 넣기로 돼 있는데 투표함에 넣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박스를 해서 다 보관을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5월 7일 날 가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가 와 있고 우리 변호사들이 쭉 가서 네.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옮기는 거 사진 찍고 그 상태를 봤어요. 그때 상태를 볼 때 벌써 그 봉투가 다 찢어지고 아이고. 거기에 있는 봉인들이 다 뜯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시 박스에다 집어넣었죠. 네. 박스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봉인을 했죠. 네.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네. 전에 있던 봉인은 우리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한 거고. 네. 근데 그게 뜯어진 게 있었고. 근데 그걸 안내다 집어넣고 이렇게 쌌어요. 네. 그 다음에 1년을 갖다 놓은 겁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는 한 3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는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찢어진 게 벌써 그때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열어봤다. 근데 이번에 찢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쌓아놓은 거는 완벽하게 쌓아 있는데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찢어진 봉투.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벌써 봉인을 찢지 말라고 해놨는데 너희들이 이거 찢어진 거를 증거 능력이 없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증거 보전을 하기 전에
이미 손댄 사람들이 거니까. 손댔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건 셀 수 없다. 옆으로 내놓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QR 코드, QR 코드도 이게 QR 코드를 왜 보느냐 하면 QR 코드는 사전 선거에만 있죠. 그렇죠. 사전 투표지만 사전 투표지는 옆에 인쇄된 이 투표용지를 쌓아놓고 사람 올 때마다 하나씩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이 오면 주민등록증을 받고 저기 대구, 제주, 광주 뭐 이런데 전주 이런 데서 저 연수구 을인데요. 그럼 아 그래요? 저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럼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갖고 있고 예. 다음에 표시도 하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표시하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걸 띵 누르면은 zzz 하고 프린터 한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장 한 장마다. 그럼 그 프린터 한 장 한 장마다 QR 코드가 다 다르죠. 예. 다르죠. 그건. 여기서 그러니까 연수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걸쳐서 투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고 연수구 사람들이 이 저 사방팔방 팔도에 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순서대로 QR 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라도 바로 뒤에 강원도였다 그러면 1번, 2번 강원도가 2. 예. 바로 뒤가 저기 뭐야 제주였다 그러면 3. 예. 그 바로 뒤에 서 있어도 저기 뭐야 그 순서가 1초라도 늦으면은 착착착착 배분하는데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바로 뒤 걸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달라야 되겠죠 QR 코드는. 그렇죠. 예, 그렇죠? 달라야죠. 그런데 같은 게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수천 표를 다 그 프린터로 다 뽑는다. 뽑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인쇄소에서 맡겨가지고 통짜로 부르륵 하고 이만큼을 갖다 놔야겠죠. 1000장씩. 1000장씩을 이렇게 넣으면 QR 코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QR 코드에 막 연이어 붙은 게 나온다든지 같은 QR 코드를 읽어봤더니 같은 숫자가 나온다든지 여기에서 그 허점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 QR 코드를 다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읽습니다. 12만 장 그렇죠. 여장 12만 장 중에 사전 투표, 사전 투표제 예. 싹 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 그러면 거기서 뭐 뱀의 꼬리, 맞습니다. 악마의 흔적은 맞습니다. 나온다는 맞습니다. 얘기네.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은 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드디어 실제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인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진짜로 나온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120억 년 동안 계속 동전을 던져도 1000개가 똑같이 같은 면이 될 건 없다고 그랬는데 120억 년 동안. 근데 그게 이번 선거에서 딱 맞춰졌는데 내가 볼 땐 이거 다 짠 건데 표수도 딱 맞았다? 그러면 그 박성현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조작이라고 그랬는데 둘 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짓을 조작하실 하셨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면 이거 조작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저 진퇴양난인 게 지금 잠을 못 잘 겁니다, 사실. 그렇겠죠. 잠을 못 잘 거예요. 왜냐? 이 표가 정확하게 맞아도 문제가 되는 아니 거예요. 조혜주 신병 확보했습니까? 진짜? 조혜주는 그냥 거기 있겠죠. 있겠죠. 네. 신병 신병 확보해야 확보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해야 이게 된다 이거. 예. 예, 조혜주 또 양정철 나중에 이거 그럼 자 이렇게 돼서 가정을 해보면 6월 28일 날 하게 되면 이제 며칠이나 걸리는 겁니까? 아직 그 결정한 건 없어요? 딱 하루 여태까지 다 하루에 했습니다. 한나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9시 그 QR 코드 대조가 하루에 되죠. 안 했었죠. 근데 QR 코드 대조는 12만 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투표. 사전 투표니까 뭐 한 4만 장쯤 된다고 얘기할 때 4하고 8 이렇게 생각을 할 때 4, 5만 장이 된다고 할 때 집어넣고 몇 장의 우리 QR 코드 리더나 프로그램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것도 꽤 시간이 걸리죠. 네. 가외에 시간이 걸리니까 전에 그 정유섭 의원 할 때도 한나절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단순 세는 것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세는 것 플러스 QR 코드를 집어넣고 또 집어 또 프로그램도 이미지 넣고, 파일도 예, 이미지 대조돼. 대조하고 그러면 이런 하루에 거. 이거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것 안 같습니다. 되는데. 예. 그러면 하루라고 단정을 한 거는 하루라고 단정한 건 없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럼 다 세야죠. 다 세겠죠.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210만 장이니까 뭐 한 20배라고 하죠. 네. 20배라고 하는데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2달 걸렸죠. 예.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네.
미국 애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티에 210만 장을 재검표했는데요. 그래서 그건 포렌식도 다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2만 장이 부정으로 의심되는 네. 투표지가 52만 장이나 나온 네. 거예요. 지금 일련 번호가 없는 게. 네. 지금 많은 이제 그 뉴스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파이낸스 투데이는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정말 민족 정론지라고 할 만한 인세영 예, 기자, 인세영 예, 기자, 예, 인세영 사장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대단히 열심히 예, 하고 거기에서 보도된 거니까 분명한 뭐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오면서 최신의 기사를 제가 검색했을 때는 네. 지금까지 개표가 된 게 80%랍니다. 네. 그러니까 160만 표 이상이 이제 이미 된 거고 4일에 10%씩 계산하니까 네. 10% 그러니까 한 20만 표를 4일에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아니면 이제 210만 표 전체에 대한 그래도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수개표만 한 게 그렇고요. 다음에 하는 거는 종이의 질. 그러니까 종이를 그렇죠. 진짜 투표용지하고 가짜 투표용지. 진짜 투표용지에 종이는 뭐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 합니까, 이번에 그건 안 하는데. 그거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예.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그 종이의 질을 비교하는 것. 네. 이게 이제 또 따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접었느냐, 안 접었느냐. 얘네들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접어도 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기서 얘기를 했고, 접히지 않은 건 무조건 가짜표다. 그래서 접히면은 이 종이 흔적이 있죠. 흔적이 남아서 파괴가 된다는 거죠. 종이에 분자까지 들어갈 때 이렇게 접힌 모습이 네. 찢어진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네. 아주 흔적이에요. 흔적이 남아서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분명히 접은 것, 안 접은 것이 나온다. 안 접은 거는 전부 다 가짜표다. 이거 하고요. 또 있는 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이걸 찍지 않고 이거로다가 타원형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까맣게. 예. 우리 저 대학 입시 시험 한 거, 예, 그런 거 그런 하죠. 것처럼.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걸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확대하면은, 이 사람이 한 건지, 인쇄를 한 건지, 컴퓨터가 한 건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그것도 하는 거죠. 야, 꼼꼼하게 하네. 예, 그러면 그거는 6월 말쯤이면 끝난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네. 나오는데, 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것이다. 네. 요게, 최근에 나온 최신의 이제 기사입니다. 아까 52만 표의 투표용지가 가짜 투표용지였을 가능성은 예전부터 제기가 돼 있었죠. 네. 왜냐, 사람들이 사인을 대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사인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뭐 도장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 자필로 도장 없어요. 다 이게 사인. 자필 사인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없는 또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들이 다량으로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잠깐 쉬면서 좀 신중한 것이 책을 잡히지 않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들이 워낙 좀 무서운 치밀한 집단이라서 저 걱정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6월 말까지 작업 끝나서 리포트 보고서가 완전히 나올 때면 7월로 넘어간다는 그러겠죠. 거 아니에요? 근데 6월 28일로 6월 28일. 날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렁뚱땅 뭐 이렇게 해서 저쪽 미국의 보고서가 정확한 보고서가 나와서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됐다 이게 나오면 자기들도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6월 28일로 잡은 건 아니겠죠? 그 날짜. 그거는 몰랐을 겁니다. 몰랐겠죠? 그건 모르는 거지만, 다행이네, 다행이네. 모르는 거지만. 하도 당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6월 10일 아닙니까? 네. 10일인데 일주일이면 17일이에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수검표가 다 끝나거든요. 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말이 흘러나옵니다. 예. 수검표를 해봤더니 다른 거 하기 전에 수검표만으로도 벌써 이런 문제가 차이가 생겼다는 게 있더라. 나옵니다. 아. 그게
트위터에 계정이 있어서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색깔을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으로 네. 각기 다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 세는 거를 위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더라도 네. 수검표가 끝나는 시점에는 네. 무엇인가 중간 결과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거기에 날갯짓이 태평양을 건너서 나비 효과로 여기 그렇죠. 태풍처럼 몰아 야, 불어닥칠 이거 겁니다. 큰일이 이게 역사는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엄청난 결과가 난 게 역사에 세계의 역사나 우리 역사에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뽕평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막 지금 격하게 제가 했는데 야 이게 날짜가 비슷하게 우리 6월 28일이죠. 그럼 그거 며칠 걸린다고 네. 하고 저쪽에 마리코파 카운티가 완전히 거의 같이 걸러나서 나오는 거죠. 거의 같이. 예. 야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부정선거가 발견돼서 막 이 폭발적으로 해서 진짜 싹쓸이 진짜 상륙작전 허리를 끊어서 국민의힘이고 뭐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야 앞장서서 그런 날이 예,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없다고 소리 질렀던 이준석 예, 그자를 비롯한 뭐 그 어린이가 당선될 리는 없겠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유, 하지만 크게 부정을 잘하는 예, 사람들이라서. 당선이 안 되길 바라지만 당선이 되면 그 나이 때문이 아니고 경륜이나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큰 불행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뭐 이재명 그다음에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지금 애 취급하면서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뭐 두 가지 때문에 이준석을 칭찬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과 용감히 맞섰다. 다음에 저들이 원하는 거지. 예, 그거. 대구에 가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고 과감히 얘기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는 이런 완전히 지금 그럼 좌파들이 영웅됐어요. 자, 그렇죠. 저들이 할 얘기인데 저들은 감히 그 얘기하면은 조금 차도살인 손 안 대고 코 푼다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네. 예. 지금 아바타로서 다 해주니 자기네들이 할 게 없어요. 네, 자기들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거기서 다 막아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준석이 날 가지고 욕할 게 아니고 돌아서서 야 이거 부정선거가 있었어 라고 우리 당이 저쪽을 보고 소리 질렀으면 저쪽에서 야 이거 뭐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됐습니다. 왜냐? 이준석이가 이쪽을 보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써주지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못 씁니다. 왜? 아니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 정말 원흉입니다. 원흉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람들을 싹쓸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화가 있기를 그렇죠.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준석이가 여론조사 1위 안 해요. 못 해요. 여론조사 1위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저기 이 박사님이 하시는 그 네.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뭐 비교가 안 되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부정선거를 한 집단이니까 이거 뭐 얼마든지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처음에 한번 쓱 띄우면 1등한 걸로 쓱 띄우면 한국 사람들 쏠림 현상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돼서 쏠림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는 친구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는 친구니까 저쪽 좌파 편에서 보면 얼마나 이쁘고 고맙죠. 고맙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선택이 아니라 아주 그냥 대놓고 응원을. 그래서 이준석이가 요즘 돌아다니는 방송들 다 좌파 방송이에요. 김어준서부터 뭐야. 거기서 엄청 띄워줘요. 그 인지도 막 높여주고. 맞습니다. 이게 휩쓸려서. 대표님 맞습니다. 이게 그 이준석이 지금 대표를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책임 있는 보수 언론이라면 네. 우려를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네,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뭐 우리 저 대표님이나 마찬가지로 늙었다는 얘기는 못하는 나이지만 우리는 젊어봤지 않습니까? 그럼요. 걔는 아직 나이를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36살 때를 비교해 보자고요. 얼마나 우리 피가 끓고 뭐 다 아는 것 같았지만 그때도 모르는 게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였다고요. 철부지였죠. 뭐. 철부지였죠. 신문을 딱 펴놓고 읽으면 아는 게 반 모르는 게 반이에요. 기자를 하고 뭐 박사를 하고 그랬어도 이게 뭔가 이랬던 게 옛날 요즘에는 다 들어오죠 눈에 좀 제목만 들어오면 봐도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30대입니다. 30대예요. 야권. 그때 그 패기를 믿어가지고 지금 해준다? 제가 모 의원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이 40대 초반에 장관이 됐어요. 그럼 뭐 누구라면 아실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예. 장관이 됐습니다.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봤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난 지금도 아는 게 없는데 40대에 나를 장관을 시켰으니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었겠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정말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그분은 40대에 장관을 하는 거 가지고 그랬어요. 네. 근데 30대에 지금 그보다 더 큰 당대표? 보수 여당의 당대표를 2년 동안 하겠다고요? 이거를 이 지금 뭐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라든가 지금 주필이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문이에요. 지금. 예, 고문이시죠. 그런 분들이 보면 이건 걱정이다. 이게 써야 장난이 돼요. 아니다라고 써야 돼요. 안 써. 오히려 진짜 무슨 돌풍, 무슨 신선하다 뭐 이렇게들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조선일보에서. 역사의 그 짓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언론들도 이때에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네. 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이재명은 박수를 쳤고 송영길도 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칭찬을 했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더 가관이었던 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오 무서워 이준석이 되는데 무서워 이러면서 무서운 척을 했어요. 그거는 지난번 4.15 총선 좀 뭡니까? 이거 안 한가? 그거 똑같잖아요. 그때 그저 출구조사 결과 나오니까 180석 막 압승 결과 나오면 우와 난리 해야 쳐야 되는데 하나도 웃질 않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아니 이준석이 지금 당 대표가 돼가지고 송영길이랑 마주 앉고 네. 만약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랑 마주 앉으면은 그 얼마나 참 볼만하겠네. 볼만한 것보다도 정말 그 손바닥 안에 공기알 같은 거죠. 네. 얼마나 그 만만하겠습니까? 네. 그게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 돌풍이 일어서 정말 너무나 무서워요. 하고 지금 아니 그 연극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야 이놈들 봐라 이거 대단하네. 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았죠.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82세 된 김종인을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공언했어요? 공언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셔오려는 건 그분의 나이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 때문이다 이랬어요. 네. 내가 똑같은 얘기를 이준석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네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 때문이 아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그 나가서 토론 나가서 뭐 근데요 뭐 그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몇 마디 뭐 입속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말이 빨라가지고 보니까요 나경원 의원이랑 나는 이번에 제가 토론한다는 거를 나경원 의원 때문에 처음 보게 됐는데 나경원 의원이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질문하면 두세 개를 공격을 해요.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 또 받으려면 또 두세 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말싸움입니다. 아이들의 말싸움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걸리면 완전히 죽느냐 하면 홍준표, 그렇죠. 이양수 의원 아시죠? 예. 홍준표, 이양수 두 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칠어요. 예. 다음에 송곳같이 쾅 하고 찍는 논리가 있어요.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논리가 있고 다음에 매우 공격적이에요. 네. 공격적이기 때문에 변칙적인 공격을 한다고요. 이건 잡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잡으면. 그렇죠. 또 뭐에 약하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몇 거를까지를 막 하는 사람 이거는 진중권 같은 논리 비약을 자기도 더 빨리 하고 말을 더 빨리 하고 예? 한 이쪽에서 2개 하면 5개 쏘는 사람 여기에 갖다 놓으면은 완전히 쥐약이에요. 또 지금 나경원 의원이야 전 의원이야 사람이 점잖으니까 그렇지 약간 그냥 막 파고드는 전희경 아유. 김정재 이런 우리 당에서는 이쪽 당에서는 그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은 바로 고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임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당이니까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었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와서 그 이모뻘 되는 사람이 아이랑 그 막 대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 그냥 웃더라고요. 약간 봐주는 거죠. 뭐. 많이 봐주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과 싸울 때 쓰는 레토릭이 있고 당내에서 할 때 쓰는 레토릭이 있는 거다. 그 조심하라고 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주호영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꼬리 잡고 그런 경박한 토론하는 것으로 자기가 큰 사람으로 보였다.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네. 그건 말려줘야 돼요. 그 친구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릅니다. 천방지축 날뛸 때는 당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당의 중진들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그 언론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데 뭐 벌써 밴드웨건 효과, 뭐 스노우볼링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태우 같은 묵직한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서 그 지도부에 진입을 한다면 지도부의 자리를 그렇죠. 잡는다면 그렇죠. 이렇게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 뭐 바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태우 변호사가 최고위원 도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역사의 물줄기에서 보면요. 이게 그냥 무슨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야, 그 뭐 지휘자가 맞아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이거 여기서 그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나고 쿵 하고 뭐 네, 이게 나왔고. 쭉 나오잖아요. 예.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민경욱 대표를 위시로 한 미국에서 하는 부정선거 밝히는 인천 상륙작전이 될 때 이자들 그냥 아주 한 방에 그러니까 이제 뭐 청와대 민주당 선관위 이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저 야권까지 그냥 한 방에 싹 우리나라를 정리할 근데 나경원 대표가 되면은 조금 이게 좀 또 건전하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이 싹 노아의 방주로 싹 물에다 잠기게 하고 그냥 노아의 방주로 싹 건지게 뭔가 인천 상륙작전은 아주 싹 왜냐면 부정선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당대표니까 부정선거 나오면 그 당대표고 뭐고 그 당 다 없는 거지 뭐예요. 싹 정리가 그냥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하늘이 그냥 정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케스트라가 했듯이 네, 싹 전체의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의 하모니를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네, 작은 소리들이 네. 조화롭게 다 이제 맞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가운데에서 지휘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거죠. 예. 네, 그 말씀이네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뭐. 쓰임을 받는 거라서 예.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이죠.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하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여리고성 제리코 예,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기 지금 그 운동, 기도 이런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대검찰청, 서초 경찰서를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도는데 한 2.2에서 2.3km쯤 되고 걸으면 한 20분쯤 걸립니다. 어른 걸음으로. 2m 간격으로 쌌을 때 그거 전부 싸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175명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3.5% 소금물 그래서 5천만에 3.5% 17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0명씩으로 하고 175만 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그걸 쌓아서 재검표를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재검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재검표를 하는데 꼼수를 쓰고 또 실제로 검표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대검찰청 대법원을 도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는 저쪽에서 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인천에 지방법원, 인천 지방법원에서 실제적으로 재검표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도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당일인 6월 28일에는 이 경향 각지에서 많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싸워오신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여력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예. 이제 끝이에요. 예, 더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재검표를 해달라고 1년 동안 했고 이제 재검표가 이루어져요.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재검표를 갖고 꼼수를 쓰고 뭐 증거가 나왔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표 차이가 가짜표가 500표밖에 안 나왔네. 한 1,500표는 나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택도 없죠. 예. 택도 없죠. 지금까지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불공정한 투명하지 않은
선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홍표가 있었습니다. 몇백 표씩 홍표가 나온 거 이런 걸 싹 역사의 뒤안길로 쓸어버리고 모르는 줄 알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선거 부정이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없긴 뭘 없어요. 우리 군대 있을 때도 사람들 나와가지고 야 이거 찍어 이렇게 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일반 병이 비밀이니까 원하는 대로 찍어도 됩니다. 이걸 딱 보여주고 딱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상사 뭐 하사 이런 사람들이 야 그때는 이제 대선거구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다른 사람 찍더라도 하나는 뭐 민정당을 찍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쪽에 오면은 비밀이니까 마음대로 찍으세요. 뭐 이런 그런 그 사소한 그건 애교죠. 애교인데 이렇게 이거에 이게 시스테매틱한 건 없었지만 근데 이번에 보면 저 뭐 한 뭐 몇백 표 나온 거 이거는 뭐 부실 선거지 부정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력도 보여주고 네.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만인 앞에 이 부정선거의 실태, 부정선거의 진상이 확실하게 드러 이제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할 일이 있죠. 네. 일단 재검표를 통한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이 첫 번째고 28일 날 있어야 되고요. 예. 거기에서 그렇게 됐다. 네. 그럼 두 흔적이 번째, 나왔다. 그럼 흔적이 진상 나왔다. 규명 내야죠. 했죠. 그러니까 그 단초가 마련됐으니까 이제 검찰이 뛰어들어야죠. 그렇죠. 검찰이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수사해죠. 수사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주동자 처벌이죠. 네. 범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니까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한 선거 제도의 재정비죠. 그렇죠. 네. 세 가지 없어져야 되죠. QR코드,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세 개 없어져야죠. 다음 네 번째가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 감시 제도의 그 결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결성 발전. 중앙선관위 그 권력이 임명하는 중앙선관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중앙선관위 해체돼야죠. 범죄 집단이라는 게 이제 드러날 테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비된 선거 제도를 통한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6월 28일 네. 선거 재검표로 진실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후속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거 인천 상륙 작전을 다 통해서 그 다음에 메가다 장군과 우리 국군이 쭉 압록강 두만강까지 쫙 들어가서 우여곡절에 반쪽만이라도 자유대한민국 건설했듯이 지금 인천 상륙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인천 상륙 작전 전승 기념비가 어디 있죠? 제주. 연수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있는 제가 이렇게 밝혀져야 예. 돼요. 미국에서도 그 연설을 했습니다만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6월 28일 인천 제2의 인천 상륙 작전 기념일로 만듭시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돕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밝혀집니다.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